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뮤직 테크놀로지 동양하는데 저는 사실은 로직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제 로직 수업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한 반 정도 들으셨구나. 그럼 제 얼굴 다 반 정도는 알고 계시고 반 정도는 모르실 거고, 그렇죠? 로직 수업을 하는데 로직 뭐 이런 컴퓨터 음악 쪽 강의를 좀 오래 했어요. 그래서 뭐 컴퓨터 음악 강의를 하다 보니까 컴퓨터는 아무래도 테크놀로지가 좀 결합이 돼 있고, 그래서 컴퓨터랑 음악이랑 해서 뮤직 테크놀로지 이런 뭐 내용들을 알게 모르게 뭐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뮤직 테크놀로지들이 사람들한테 많이 쓰이고 있고 어떤 이야기들이 또 오고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쭉 훑어보시는 그런 과정들을 좀 보시라고 준비를 했고, 이것들을 보시면서 뭐 알고 계셨던 것들도 물론 많을 건데 뭐 새로운 정보들도 있을 수 있고,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저랑 같이 보면서 뭔가 환기시키시는 그런 내용으로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뮤직 테크놀로지 동향. 뮤직 테크놀로지, 음악의 기술이 왜 필요한가? 음악의 기술이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음악에 왜 기술들이 필요했을까요? 인간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 보통 이런 테크놀로지는 다 인간의 한계를 넘죠. 석기 시대부터 뭐 돌도끼도 사람이 때릴 수 있는 최대한의 힘보다 훨씬 더 강한 힘, 그런 것들부터 해서 뭔가 테크놀로지들이 만들어지는데, 혹시 음악으로다가 음악가로서 독립적으로 가장 큰 수익을 얻기 시작한, 그러니까 음악으로 큰 돈을 번 역사상 최초의 인물 누군지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뭐 음악을 예전에는 그러니까 궁전에서 왕국에서 뭔가 서포트를 해줘서 음악의 어떤 직원으로서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번 분들은 있는데, 음악 자체로다가 큰 돈을 벌기 시작한 최초의 사람 누굴까요? 베토벤. 맞아요. 베토벤이 그 악보를 만들어 가지고 팔면서 그 악보로다가 수익을 엄청 많이 얻고, 그래서 이제 든든한 자기 자본력으로다가 음악들을 하고 자기 공연들을 키워나가고 했다라고 해요. 그런 악보를 만드는 거, 악보를 만들면은 악보도 되게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 원통, 저 오르골에 있는 원통, 오르골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뮤직박스라고 하죠. 저런 원통에 찍혀져 있는 저것 자체가 악보잖아요. 그 악보를 사람들이 만드는 거, 왜 악보들을 만들었을까요? 보존하기 위해서. 음악이 보존되고 이게 뒤에 뒷세대들이 뭐 듣게 하기 위해서도 존재했지만, 베토벤이 악보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음악을 연주하고 들어라. 결국은 내 음악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들리도록, 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뮤직 테크놀로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 뮤직박스를 돌리면 박스를 제가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소리가 잘 들리시죠? 근데 이 뮤직박스를 만약에 이게 어떤 틀에 갇혀 있을 때는 훨씬 더 크게 들려요. 근데 박스를 버리면은 소리가 되게 작게 들리고, 이 박스를 버렸는데 그 대신에 유리에 닿는 순간 유리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데도 닿으면 좀 소리가 커지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어디에 닿느냐에 따라서 몸에 닿으면 안 커져요. 그렇죠? 몸에 닿으면 안 커지는데, 만약에 피아노도 열려 있으면 더 커질 거고, 이런 바닥에 닿아도 들리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타를 만약에 구매를 한다 그러면 기타 줄이 엄청나게 비싸진 않잖아요. 요게 기타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기타 몸통이 이런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타나 바이올린이나 이런 통들이 엄청나게 비싸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런 테크놀로지가 집약되어 있는 장비들,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요 조그만 데에서 하면 저 혼자밖에 못 듣지만 어떤 테크놀로지가 가미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뮤직 테크놀로지는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음악을 더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이게 근데 이거 자체로 이런 데다가 대면은 소리가 커지는데 이런 틀이 하나가 붙어요. 그럼 요만큼 커졌잖아요. 이 커진 다음에는 다른 데다가 더 붙여도 더 커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틀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소리의 음량이 다 달라지거든요. 여기 좀 더 커졌고 여기는 좀 더 커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틀에 갇혀 있으면은 음악을 퍼뜨리는데 좀 더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서 우리가 최대로 음악들을 퍼뜨려 나가야 되겠지만, 퍼뜨려 나가는 게 어느 정도 됐다, 더 좋은 틀도 자꾸 보시고 새로운 틀로 갈아타시고,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뮤직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 시점에 뮤직 테크놀로지에서 가장 화두는 사실은 AI죠. 뮤직 테크놀로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 시대가 AI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AI가 또 너무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AI 중에 음악 분야에서 음원을 생성해주는 AI는 수노라는 서비스가 압도적이죠. 수노 혹시 아직 안 써보신 분? 많으시네. 수노에서는 제가 혼자 통기타로 녹음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조금 들려드릴 거고, 그거를 수노한테 알아서 편곡해봐라고 하면 사람들이 훨씬 듣기 좋게 얘가 노래도 되게 잘 불러주거든요. 자, 제가 불러놓은 거 한번 들어보시고. 길을 걷다 보면 생각나 너의 모습이. 제가 그냥 기타 치면 이런 식으로 불러놓은 건데, 이걸 수노한테 갖다가 2분 48초 여기에서 들려달라고 하면, 이건 물론 이제 제가 다 부른 음원은 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얘가 연주를 다 다시 해줍니다. 기타 인트로부터 끝내줍니다. 볼게요. 길을 걷다 보면 생각나 너의 모습이, 너의 얼굴이. 다시 떠오르는 기억에 나는 오늘도 널 그리며. 노래 훨씬 잘하고 연주도 훨씬 잘하고, 그냥 저는 코드만 잡고 흥얼흥얼만 됐는데 얘는 완전 프로 수준으로다가 곡을 확 바꿔버려 주죠. 그래서 AI를 지금 활용하시면은 우리가 저는 이제 미디를 처음 접하면서 미디 노트 하나씩 그 블록 쌓기 했었던 세대인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미디를 하나하나 블록 쌓기 안 하고 샘플 갖다가 조합해 갖고 음악을 만들죠. 샘플 만들 때 보통 저 같은 세대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샘플로 한 거는 작곡 아니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AI로 하는 건 작곡 아니야 이러죠. 그래서 여기 시대가 조금 더 변화가 되면, 제가 한 것처럼 나는 그냥 간단히 코드에다가 흥얼만 대고 나머지 편곡은 AI가 다 해줘도 이제 욕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그런 분위기로 아마 발전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할 때 이 AI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 우리는 이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죠. 자, 이런 것들이 AI로다가 만들어지고 있고, 노래를 아예
새로 다 만들어주는 수노 같은 것도 있지만 다 만들어주는 건 사실은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 음악을 만드는 게 저는 음악을 즐기는 그 여러 다양한 형태 중에 악기 연주도 있고 노래도 있고 뭐 음악 이론을 공부하는 것도 있고 많은데 음악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가장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만들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거 할 때 되게 도움이 되는 AI 서비스들이 있어요. 뭐 AI 가지고 사운드 디자인 할 수 있는 Imagine being able to build anything just by thinking about it. 요거 아니고요. Meet Base 44. 최고의 신스 중 하나인 요 세럼까지 마이크로 요 세럼에서 요런 마이크로 뮤직 지금은 이제 리플리케이트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얘한테 소리만 들려주면 알아서 그 세럼 프리셋을 생성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운드 디자인을 내가 어떤 음악만 내가 원하는 음악만 있으면 얘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신스 프리셋을 아예 만들어 줘 버려요. 그런 것들도 만들어 놓은 프리셋들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6월 19. 얘가 원곡이 물론 공식적으로는 모르는 업데이트된 기능이 만든 댄스곡인데요.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듣다 보면 리드 사운드가 좀 강렬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 부분에 낮고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다음 얘가 지금 좀 약하네요. 프리셋 세럼 얘가 프리셋을 여러 개를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들으신 것처럼 여러 개 만들어 주면 그 중에 하나 제일 비슷한 걸 하나 고르면 돼요. 한 10개 정도씩 만들어 줘요. 이런 식으로 내가 사운드 디자인을 할 때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내가 소리를 다 듣고 하나씩 뭐 이게 사인판지, 소토스판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들을 찾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그냥 알아서 찾아주면 요거를 살짝만 내가 원하는 대로 변형해서 쓰시면 되겠죠. 뭐 이런 시대. 그러니까 소리를 만드는 것도 저는 신스 공부만도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공부를 왜 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전 세계 대상으로 온라인 공연하는 것 우리나라 서비스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시간으로 온라인 촬영을 해가지고 거의 지연 없이 여기서 얘기하기로는 거의 지연 없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공연 플랫폼이래요.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빅시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포트나이트 같은 데서 이미 하고 있죠. 포트나이트 혹시 게임 해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포트나이트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번 게임이었었어요. 하여튼 그 포트나이트 게임 안에서 공연들을 하시거든요. 마시멜로나 뭐 이런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그런 것들도 있고 지금 여기에서는 요 알란 워커 공연을 하겠다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시대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공연마저도 공연장에 가지 않고 집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공연을 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AI 클론 목소리를 바꿔서 자, 이번에는 수노에서 만든 목소리. 제가 일단 스투프라는 곡을 만들었어요. 안식 비트. 요 수노에서 만든 곡이 들어보면 목소리가 살짝 아쉽습니다. 현실은 흐릿해져만 가 목소리 냉장 화면에 빠져 지금 목소리를 바꾼 거예요. 아까 거에서 현실은 흐릿해져만 가 요 목소리인데 아까 원래는 지는 거예요. 현실은 이런 흐릿해져만 목소리였었던 거죠. 가 시간 난 끝내야 그러니까 목소리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수노의 목소리가 약간 로우파이한 느낌이 있었어요. 지금 5버전으로 오면서는
로우파이한 느낌이 좀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아직도 그래도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런 AI로다가 목소리를 바꿔버리면 훨씬 더 퀄리티 있는 듯한 음악으로다가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크라우드 펀딩 하고 있는데 그 잠깐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와디즈의 수노 사용법 크라우드 펀딩을 지금 그저께 펀딩 시작을 했거든요. 이 책. 그래서 뭐 이런 나를 위로해주는 음악 AI로 만들기 해서 수노 4.5 플러스로 책을 썼는데 수노가 그저께 5버전으로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수노 스튜디오가 어제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수노 여기 만약에 이거 하면은 여기에다가 뭐 제가 뭘 써는 거는 수노 스튜디오에 대한 사용법을 이 서포터한테는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겠다라고 했어요. 하여튼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것도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이런 AI가 음악들을 만들어주는데 아직 수노 그 스튜디오에서 제가 어제 잠깐 봐갖고 이런 분리하는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히 확인을 못했는데 수노가 스템 분리해주고 보통 대부분의 AI들이 스템 분리를 하면 악기별로는 분리가 되는데 화음 분리는 잘 못해줘요. 그래서 화음 분리해주는 서비스 중에 이 멜로다이는 나온 지 한 10년 된 거긴 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도 화음 분리는 멜로다인이 제일 잘해주는 것 같고 제가 느꼈을 때는. 그리고 샘플랩은 나온 지 한 2,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 샘플랩도 화음 분리를 꽤 잘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화음을 분리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화음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메이저로다가 연주를 한 걸 마이너로 바꾼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해졌죠. 그래서 오디오를 마치 미디처럼 다룰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죠? 그리고 AI가 폭발적으로 음악들을 생성하는데 2024년 기준으로 하루에 12만 곡 정도를 AI로 생성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뭐 엄청나게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AI가 만들어내는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AI가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좋은 퀄리티로 만들어주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얘네들을 활용해서 더 한 단계 더 향상된 어떤 음악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AI로다가 음악을 만들고 우리는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음악으로 들려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구축해 나가시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조금 전문적으로 DAW가 혹시 뭐의 약자인지 아시나요? 제 로직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디지털로다가 뭐 오디오를 지지고 볶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DAW도 지금은 모바일 이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음악 제작이 다 가능한 시대죠. 실제로 스마트폰 하나로 녹음부터 믹싱, 마스터링까지 완벽하게 해가지고 음반을 내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낸 프로젝트의 곡을 들어보면 놀랍도록 훌륭한 그런 사운드를 내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요거 하나만 있어도 되는 시대. 그러니까 DAW가 여기 안에 들어와 버렸죠. 그리고 여기 이 밴드랩 같은 경우는 AI 보조 기능들까지도 다 온라인에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다 가능하고 무한 확장성. 밴드랩은 무한 확장성은 없어요. 그렇지만 DAW들이 이제 가상악기나 플러그인들, AI 플러그인들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무한하게 확장되고 있고 홈 스튜디오가 성장하면서 재밌게도 이 AI 시대에 완전 옛날 명기라고 하는 오디오들이 많이 팔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점점 그 판매량이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홈 스튜디오가 많아지면서 홈 스튜디오에서 만약에 제일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뭐 스피커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라든지 마이크로 녹음하려고 그러면은 뭐 프리앰프, 컴프레서, 이퀄라이저 뭐 등등 그런 음향 기기들도 점점 많이 판매가 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런 시장에서 이제 또 조금 이따가 그런 장비들도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DAW부터 보시면 DAW가 그 컴퓨터에서 음악을
하고 뭐 하고 할 수 있게 제일 먼저 나온 거는 케이크워크라고 해요. 저도 케이크워크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케이크워크, 그 다음에 프로툴스, 큐베이스, 로지, 애플 스튜디오, 에블튼 라이브 이외에도 뭐 스튜디오 원, 뭐 애시드 뭐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제일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DAW를 찾자 그러면 저희 한 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큐베이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큐베이스, 그리고 저같이 맥을 쓴다 그러면 로직을 압도적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거는 FL 스튜디오, 그리고 그 가장 최신의 테크놀로지를 집약해서 나오고 있는 거는 에이블튼 라이브. 시대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제일 최신 DAW이기도 하니까 최신의 기술들이 집약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툴스는 녹음실의 끝판왕, 그죠? 그리고 케이크워크는 밴드랩이라는 회사가 샀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료로 풀어주고 그 케이크워크를 살짝 변형해서 케이크워크 넥스트라고 해가지고 유료로 살짝 밴드랩과 케이크워크 중간쯤 되는 제품을 팔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DAW가 저렇게 있다. 그리고 악보 제작하는 거. 악보 제작은 현 시점에서 시벨리우스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건 뮤직스코어인데 많은 프로들이 쓰는 그 악보 제작 프로그램이 시벨리우스. 그리고 시벨리우스랑 뮤직스코어는 사용 방법이 되게 비슷해요. 근데 뮤직스코어는 현 시점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악보 제작 소프트웨어, 현 시점에서 가장 많은 프로가 쓰는 게 시벨리우스, 그리고 현 시점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게 도리코라는 악보 제작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릴리폰드는 되게 독특한 악보 제작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타이핑을 해가지고 악보를 그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폰트를 되게 예쁘게 만들어놔서 신기하게 매니아층이 있는 악보 제작 프로그램이에요. 무료예요. 릴리폰드랑 뮤직스코어는 무료, 시벨리우스랑 도리코는 유료입니다.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DAW 뭐 이런 노테이션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다. 음악 프로로다가 뭔가를 만들 때는 DAW들을 보통은 하나 정도는 쓰셔야 되죠. 그 중에 저 6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그 자기 상황에 맞게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린 그런 것들 조금 참고해서 고르시면 되고, 뭐가 더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난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된다를 선택해서 고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최신 기술이 있다라고 한 MPC, 저 에이블튼 라이브는 MCP로다가 연결을 해버리면 클로드 써보셨어요? 챗GPT는 다들 써보셨죠? 챗GPT 아직 안 써보신 분 안 계시죠? 클로드도 챗GPT랑 거의 비슷한데 클로드에서 에이블튼 라이브를 MCP로 연결하고 이런 거 만들어줘 그러면 클로드가 에이블튼 라이브를 직접 컨트롤하는 거예요. 직접 컨트롤해서 에이블튼 라이브에서 음악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영상이 아니고 그냥 가져온 영상인데 제가 영상을 찍진 않았어요. 한번 보시면은 클로드한테 뭘 만들어 달라고 시킨 거고 해서 막 뭔가 이렇게 트랙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트랙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소리를 조금 들어보시면 제가 왜 영상을 안 찍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클로드한테 저거 뭐죠? 80년대 스타일의 그런 신스팝 같은 걸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클로드가 좀 더 똑똑해지면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제가 2년 전에 AI 특강을 했었거든요. 그때 혹시 들으신 분 계세요? 그때 제가 AI가 아직 멀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년에서 5년은 있어야 사람을 뛰어넘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강의 끝나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순호가 나왔어요.
수노가 나왔는데 수노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직 그래도 괜찮구나 그랬는데 3월 달에 수노 3 버전이 나오거든요. 2달 만에 이거 위험하겠는데? 근데 5월인가 수노가 3.5 버전 나오면서부터는 와, 사람만큼 만든다. 그리고 4 버전 나오면서는 이거는 이제 AI한테 맡겨야 되겠다. 4.5 버전 나오고 지금 5 버전 나왔잖아요. 작곡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시대로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요 MCP 이런 것들도 수노가 만든 것처럼 만약에 얘네들이 점점점 똑똑해진다. 그러면 얘네한테 DAW를 작동해서 이런 멋진 음악을 만들어내. 그러면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좀 불안한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블튼 라이브는 그렇고 로직은 우리 세션 플레이어라고 해서 트랙마다 음악들을 얘가 알아서 연주를 해주죠. 그 MCP가 연주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아요. 코드만 넣으면 이렇게 얘네가 천천히 벌스에서는 알아서 연주를 해주는 거거든요. 자, 코러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MCP가 연주한 것보다는 훨씬 더 듣기 좋죠. 그리고 얘네들은 코드만 내가 적어주면 그 코드에 맞춰서 알아서 연주를 다 해주니까 조금만 편집하면은 되게 쓸만한 내용으로다가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쓰실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디오는 실시간으로 뭐 소리를 조절하고 하는 뭐 이펙터 같은 것들부터 해서 스피커, 뭐 마이크 이런 것들까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우리한테 음악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스피커죠. 모니터링 스피커. 모니터링 스피커는 되게 엄청나게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페어로다가 그러니까 양쪽으로 구매를 할 때 한 100만 원 정도면은 그 이상은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니터링 스피커를 살 때 사람들이 무슨 어떤 스피커를 사야 된다는데 그게 한 통에 막 2천만 원 막 이래요. 그거 꼭 사야 좋은 음악 만들 수 있나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봤을 때 한 100만 원 정도만 되면 충분한 모니터링 효과를 주는 것 같고 저런 것들은 한 통에 한 1,000만 원 정도 하는 애들이거든요. 제네렉 모니터링 스피커. 그리고 스튜디오에 가시면 저 파필드랑 니어필드랑 모니터링 스피커가 이렇게 2가지 또는 미드필드까지 3가지 정도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파필드는 저음까지 완전 크게 들을 수 있는 좀 멀리 놓고 쓰는 스피커. 그리고 이 니어필드는 내 귀랑 가까이에서 아주 섬세하게 들을 때 쓰는 스피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집에서 파필드를 놓고 쓸 이유는 사실은 없어요. 집에 이 소리는 공간이 제일 중요하니까 파필드 스피커를 방에다가 설치해 놓으면 그 소리를 다 들을 수도 없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홈 스튜디오에서는 적당한 모니터링 스피커 그리고 좋은 헤드폰, 전 이게 조합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모니터링 스피커를 쓰시고 그 다음에 좋은 헤드폰으로다가 그것들을 크로스 체크 하시는 게 제일 효과적이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도 지금은 이런 칼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서 내가 적당한 스피커를 구입하고 그거를 측정해서 내 방의 사운드를 측정해서 내 방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운드 그것들을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찾아줍니다. 그래서 뭐 이런 소나웍스나 제네렉의 샘 시스템, IK 멀티미디어의 뭐 이런 아크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소나웍스는 아무 스피커나 갖다가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약간의 레이턴시가 있고 샘도 마찬가지로 레이턴시 있는데 제네렉 스피커에 맞춰서 나온 거라서 뭔가 설치하는 건 되게 편합니다. 그냥 스피커 설치하고 샘 저 엔진 설치하고 연결해주고 한 번만 측정하면 그냥 바로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IK 멀티미디어 요것도 IK 멀티미디어에서 나온 스피커에 맞춰서 나온 거라서 더 쓰기 좋고, IK 멀티미디어 이거는 IK 멀티미디어 스피커에도 맞춰서 나왔지만 그냥 스피커에도 쓰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가성비로 따지면 얘가 제일 좋은 것 같고, 제일 좋은 스피커로 그 좋은 스피커를 더 좋게 듣고 싶다 그럼 제넬 XM 시스템이 좋고, 내 스피커로 그냥 한번 최대한 소리를 들어보자 그러면 소나웍스가 좋고 그렇습니다. 저런 거 가지고 소리를 내 룸 측정해 가지고 가장 좋은 소리로다가 만들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헤드폰만 있다 그러면 이런 룸 시뮬레이션, 룸 에뮬레이션 소프트웨어들도 있거든요. 헤드폰만 들으면 마치 스튜디오에 가 있는 것처럼 들려주는 그런 소프트웨어, 이것들 되게 많은데, 엄청 많은데 전 되게 많이 테스트해 봤을 때 제 마음에 제일 들었었던 건 이 소프트웨어입니다. 클라의 NX라고 이런 것들도 있다. 그리고 마이크로폰도 이 SM58 그냥 다이나믹 마이크 있죠. 보통 노래방에서도 노래방 마이크라고 하지만 노래방에서는 실제는 많이 안 쓰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SM58 요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 저 마이크인데, 그 마이크를 U87 한 500만 원 좀 넘죠. U87의 사운드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커도 더 비싼 스피커처럼 들려주는 소프트웨어, 마이크도 더 비싼 마이크처럼 입력해주는 소프트웨어, 그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고, 이거는 IK 멀티미디어의 마이크룸이라는 건데 이런 소프트웨어도 되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이거 막 바꿔서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바꿔서도 할 수 있고 마이크 종류도 엄청나게 많이 세팅되어 있고, 그래서 그냥 간단히 체험해 보시기에는 되게 좋은 소프트웨어예요. 그런데 이걸 좀 더 전문적으로 자기네 마이크까지 같이 판매하면서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프로들이 쓰기에는 조금 더 좋다라는 평들이 있어요.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해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이크도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또 색다른 느낌으로 녹음을 해 나가실 수 있다. 그리고 스튜디오 이펙터, AI 시대에 홈스튜디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홈스튜디오로 오면서 뭐 EQP1 뭐 이런 것들, 이 전설의 명기라고 하는 이펙터들이거든요. 요런 명기들이 다 소프트웨어로다가 변화가 돼서 에뮬레이션이 돼서 그런 것들도 쓰실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뭐 진짜 좋은 스튜디오에 가시면은 요런 애들 하나씩 웬만하면 다 보이실 거예요. 제일 좋다라고 하는 명기들, EQ는 EQP1, 그리고 LA2A 컴프레서, 브리캐스티, M7 리버브, 요것들은 뭐 거의 뭐 스튜디오마다 하나씩은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얘네들 하나에 한 500만 원씩은 해요. 500만 원 넘게는 해요. 요거 딜레이는 상대적으로 싼데, 요것도 TC2290은 렉형이 있는데 그거는 단종이 돼서 이렇게 페달형으로만 지금은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로, 웨이브즈라는 회사가 이런 이펙터 만드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은 이펙터를 만들고 퀄리티도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웨이브즈에서 풀테 EQP1A 요거 만든 거, 그리고 이 유니버셜 오디오라는 회사인데, 유니버셜 오디오는 저 텔레트로닉스를 아예 인수를 한 회사예요. 그래서 저 하드웨어도 만드는 회사가 소프트웨어까지 만드는, 그러면서 이 소프트웨어는 UAD 제품이 가장 그 실제 하드웨어 같은 느낌이 난다라는 평들이 많아요. 그리고 TC 일렉트로닉, 얘네들도 자기네들 제품을 그대로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재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갖고 있는 요런 리버브 보이시나 모르겠다. 요 리버브도 요거 갖고 컨트롤 해주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있고, 요 리버브는 브리캐스트 M7 저거 한 거의 700만 원 하는 리버브인데 요거는 무료예요. 매직 7 요 소프트웨어로는 무료로 브리캐스트랑 비슷한 사운드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좋은데, 이게 브리캐스트 M7을 복각해 놓은 요거만 쓰는 게 아니라 컨볼루션 리버브, 혹시 오디오 로직 2 혹시 들으신 분 계신가?
로직2 들어보셨을 때 제가 뭐 컨볼루션 리버브 어쩌고저쩌고 설명해 드린 거 있어요. 컨볼루션 리버브에서 IR 데이터만 브리캐스트를 불러다 쓰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비싼 사운드를 그냥 그대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이제 기타 치시는 분들 계시죠? 기타 치실 때 기타 이펙터들 막 그 페달 보드 엄청나게 비싼 페달 보드들 구성해 가지고들 연주를 하시는데 저 무선 페달이거든요. 무선 블루투스 페달. 저거 하나 갖다가 소프트웨어 이펙터랑 연결을 해 놓으면 무거운 페달 보드 없이 요 조그만 페달, 무선 페달 하나만 들고 다니셔도 컴퓨터랑만 연결이 되면 소리가 굉장히 괜찮게 납니다. 그래서 내 페달을 내가 마음대로 진짜 내 페달 보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쓸 수 있다는 거. 그게 요 엠베이브랑 앰플리튜브의 조합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요 페달을 제가 밟으면 소프트웨어가 다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진짜 아웃보드 페달을 밟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있고 저거는 가격이 제가 살 때 12,000원인가 그렇게 샀었던 거예요. 그죠? 엠베이브는. 그래서 요 소프트웨어만 있다 그러면 저 페달 갖다가 그냥 기타 연주할 때 재밌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스튜디오 이펙터 디지털 아까 그 복각한 이펙터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디지털로 만든 이펙터는 요 웨이브즈라는 회사의 이펙터가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이펙터들이 합쳐져 있고 정말 필요한 이펙터는 웨이브즈 구독을 하시면 다 쓸 수 있어서 저는 요게 제일 효과적이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파필터, 뭐 멜다 프로덕션, 아이조토 뭐 이런 회사들도 굉장히 좋은 이펙터들을 만듭니다.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은 또 재밌게 활용하실 수 있고 AI 이펙터들도 되게 많아요. 아이조토 방금 전에 디지털 이펙터도 아이조토 말씀드렸지만 AI 이펙터 중에 제일 지금 선구자라고 해야 되나? 제일 많이 쓰고 계시는 이펙터가 아이조토. 그리고 웨이브즈도 AI 시스템들을 이제 출시하고 있고 소너블이라고 저기도 그렇고 베이비 오디오 랜들 그리고 IK 멀티미디어 방금 전에 꾹꾹이 밟은 그 회사가 IK 멀티미디어인데 톤엑스라고 인공지능으로다가 기타 앰프를 이 실제 기타 앰프 소리를 들려주면 인공지능이 그 소리를 캡처해서 그 앰프 사운드를 그대로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런 거 할 수 있는 게 IK 멀티미디어에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AI, 인공지능 뭐 이런 테크놀로지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IK 멀티미디어, 아이조톱의 그 인공지능 플러그인한테 소리만 들려주고 바꿔봐라만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조정 안 하고 그러면 소리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펙터만 걸어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볼륨이랑 뭐 이런 것들을 맞춰주고 그 믹싱 마스터링까지도 인공지능이 해주는 시대예요. 이것도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좀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활용하실 수 있고 자, 요거는 뭐냐면 AI 리듬 머신 라이프라고 제가 요 핸드폰에다가 간단히 뭘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하면 이 녹음한 걸 가지고 바로 얘가 비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해서 녹음을 하나 해볼게요. 비트를 만들 수 있는 사운드, 비트를 만들 수 있는 목소리. 그래서 이렇게 녹음을 했어요. 지금 스마트폰에다 녹음을 했고 방금 녹음한 거를 찾습니다. 언타이틀드 1 해서 언타이틀드 1 왔습니다. 유즈 인 나우 그러면 다운로딩을 하고 있고요. 자, 요거는 제가 녹음한 파일. 비트를 만들 수 있는 사운드, 비트를 만들 수 있는 목소리. 자, 이렇게 녹음돼 있잖아요. 이거를 자기가 알아서 트랜지언트마다 끊어놓고 그거를 비트로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랜더마이즈가 있어서 다르게 한번 비트를 꾸며봐라 그러면 다르게 만들어봐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떤 소리든 간에 그냥 비트로 만들어 버려요. 그냥 그 실시간으로. 그래서 녹음만 해놓으면 비트까지 다 만들어주는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음악을 만드실 때 비트를 살짝 고스트 비트 같은 걸 뒤에다 깔아놓으면 음악이 훨씬 더 흥겨워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자, 뭐 이런 것들이 되는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시고 어떤 것들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면 되겠다 그런 것들 좀 아이디어를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면 음악이 더 재밌어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한테 들려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테크놀로지로 더 많은 사람에게 내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미디. 미디는 뭔지 아시죠?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디지털 인터페이스. 그래서 뭐 디지털로다가 악기들 서로 상호간에 전송 규약을 미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라고 해서 이 미디 기반의 플러그인들 중에 음악 이론, 스케일러는 음악 이론을 거의 현존하는 대부분의 음악 이론이 다 들어가 있는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스케일이든 얘한테 찾아달라 그러면 그 다 찾아주고, 심지어는 내 오디오를 얘한테 들려주면 그 코드 진행이나 이런 것들도 얘가 알아서 분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코드도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프리셋 코드들이 있어가지고 그 코드들로 내가 원하는 음악들을 구성해 가실 때 훨씬 쉽게, 그러니까 내가 직접 음악을 만들 때 음악 이론을 도와주는 플러그인, AI가 다 해주지 않고 내가 만들 때 음악 이론 필요한 것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플러그인이 스케일러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비슷하게 코드를 찾을 때 AI로다가 음악 만들어 놓고 그걸 변형하려고 그러면 제일 처음에 막히는 부분들이 보통은 코드 진행이 많거든요. 그래서 코드 진행을 얘가 분석을 해줘요. 얘는 유료인데 요 코드 AI라는 요 앱은 무료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 iOS 폰 그리고 맥에서 쓰실 수 있어요. 윈도우는 안 돼요. 여튼 이런 것 그냥 갖다 놓으면 알아서 코드 진행들을 쭉 만들어주고 기타 코드가 어떻게 되는 건지도 보여주고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코드 분석해주는 게 큐베이스에서는 그냥 되죠. 큐베이스에서는 그냥 되고 스튜디오 원도 그냥 되는데 로직은 코드 분석을 바로 해주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로직에서 쓰실 때에는 이런 거 하나 있으시면 뭐 큐베이스에서 되는 것처럼 얘도 그냥 바로 코드 분석을 쫙 해주거든요. 그런 것들로 쓰실 수 있고, 아니면 스케일러 같은 게 있으셔도 그런 것들도 활용하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상악기도 우리 실제 악기 연주처럼 가상악기들 가지고도 지금은 뭐 실제 악기를 녹음한 거랑 거의 뭐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죠. 이스트 웨스트는 그 오케스트라 가상악기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만드는 회사인데, 오케스트라 악기들을 만들다 보니 이 좀 고대의 악기들 아니면 월드뮤직이라고 하죠. 그런 지방의 악기들 이런 것들도 되게 열심히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소리를 들어보면 그런 좀 독특한 국가의 어떤 그런 사운드가 필요하다. 그럴 때 이스트 웨스트의 악기들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에인션트 킹덤 해서 이런 것들도 사운드를 잠깐 들려보면 이게 가상악기 소리인 거예요.
자, 이게 가상악기의 소리인 거고요. 요 뒤로 가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던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해줍니다. 여튼 이런 가상악기로다가 이 정도의 사운드가 나오는 시대다. 그리고 스트링도 가상악기 사운드로다가 굉장히 괜찮은 사운드들이 나오죠. 이제는 이런 식으로다가 가상악기가 실제로 연주한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그런 가상악기들이 많이 출시가 됐죠. 기타도 뭐 이런 식으로다가 기타도 뭐 사람이 연주한 건지 진짜로 그냥 미디로 한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또 뭐 피아노도 보시면은 요 피아노는 지금 앞에 보여드린 것들은 실제 악기를 진짜 녹음해 가지고 샘플링 방식으로 만든 악기들이에요. 근데 요 피아노텍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요런 피아노는 완벽히 계산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피지컬 모델링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소리를 만들어서 내는 악기 중에 요 피아노텍이라는 회사가 지금은 제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소리만 들어보면 네. 인터넷 요 회사 제품을 뭐 이제 가상 악기들, 피아노 악기들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인기 있는 피아노 제품들을 몇 개를 나열해 놓고 실제 피아노 연주자들한테 어떤 악기가 제일 좋으냐를 투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일 많은 표를 받았던 악기가 이 피아노텍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지금은 실제 녹음을 해서 만든 악기가 아닌데도 마치 진짜 피아노인 것처럼 나오는 그런 악기들이 있다. 그리고 뭐 신디사이저도 실제로 신디사이저를 쓰지 않고 가상의 신디사이저 중에 요즘은 이런 세럼이라는 애들을 제일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세럼의 소리 들어보시면 뭐 이런 소리부터 해서 뭐 다양한 소리들 엄청 그러니까 신디사이저는 소리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악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세럼 하나만 있으면 사실은 모든 악기를 다 만들 수 있죠. 아까 그 스트링부터 해서 뭐 피아노 이런 소리들도 세럼으로 다 만드실 수 있고 세럼은 2 버전 나오면서는 샘플러 기능까지 들어가서 진짜로 모든 소리를 다 만들 수 있는 악기가 돼버렸습니다. 하여튼 그런 시대다라는 거죠. 그리고 목소리마저도 아까 그 수노가 목소리마저도 다 생성해 주잖아요. 근데 진짜로 내가 원하는 멜로디로는 생성이 안 돼요. 수노는 항상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멜로디를 그대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에이스 스튜디오 같은 것들도 있죠. Shooting shadow game she plays after midnight, twisting every move in the cloak of twilight. Heartbeats synchronize under city lights. In this labyrinth of secrets, everything feels right. 이런 게 미디처럼 찍어놓고 가사만 써주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불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만들 수 있고, 이 에이스 스튜디오 같은 거는 오페라 목소리, 그러니까 목소리가 되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한 7, 80개 정도 목소리가 있어서 그 목소리 고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사 써주고 미디만 입력해주면 Love is free as an eagle soaring across the sun, do I do tame. Even though she may hear your calling, she will not come, you call in vain. 이런 것들까지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멜로디를 내가 원하는 가수의 목소리로 내가 원하는 가사로 그냥 생성해내실 수가 있는 그런 플러그인들이 이미 나와 있고, 우리나라 한국어로 되어 있는 애들도 몇 가지 출시가 됐어요. 복스팩토리라고 한국어로다가 할 수 있는 이런 방금 들으셨던 그런 비슷한 애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목소리가 좀 한정적이에요. 다 애기들 목소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페라를 하고 싶다, 락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조금 애매한, 하지만 한국어를 제대로 불러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이드인데 애기 목소리라도 나 가이드 보컬이 필요하다 그러실 때는 쓰실 수 있어요. 이렇게 가상악기들이 그냥 이런 악기들만 있는 게 아니라 목소리까지도 가상악기로 다 표현할 수 있는 시대다. 그리고 미디 키보드, 마스터 키보드가 뭔지 다 아시죠? 마스터 키보드는 소리가 안 나고 그냥 컴퓨터랑 연결만 되는 컨트롤러, 100% 컨트롤러 그런 게 있고, 신디사이저는 소리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악기죠. 물론 요즘 신디사이저는 다 마스터 키보드처럼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 피아노 중에 피아노 연주하시는 분들, 혹시 피아노 연주하시는 분들 보면 건반의 타건감을 되게 예민하게 느끼시거든요. 그럼 디지털 피아노 막 비싼 거 샀는데 다 아무리 비싸다 그래도 어쿠스틱의 느낌이랑은 조금 다르다 막 이런 것들을 느끼신다고 해요. 저는 건반을 잘 못 쳐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얘는 그래서 아예 어쿠스틱 피아노를 만들어 놓고 해머가 디지털을 때리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진짜로 어쿠스틱 건반으로 디지털 연주를 하게 되는 그런 피아노까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타건감이 어쿠스틱 같지 않아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타건 자체가 그냥 어쿠스틱이니까 가져다가 쓰시면 되는 그런 피아노들까지도 지금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 대신에 무겁죠. 디지털 피아노의 장점은 또 좀 사라지게 되는, 여러 가지 소리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뭐 그런 것들, 조율을 안 해도 된다 그런 것들은 있지만 엄청나게 무거워지는 거죠. 진짜 피아노니까. 진짜 피아노에 현만 빼고 그 기판을 그냥 디지털로만 바꿔놓은 그런 형태도 출시가 됐습니다. 미디 컨트롤러 해서 아까 제가 이 이펙터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저는 이펙터를 얘가 소프트웨어를 컨트롤하는 이펙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소프트웨어가 반응을 해요. 그런 식으로다가 쓰실 수 있는 거고, 잠깐만 보여드리자 그러면 아까 만들어 놓은 요 비트 있잖아요. 좀 더 재밌는 게 있나? 만약 여기에다가 리버브를 건다 그러면 TC8210 리버브 나와주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요걸 가지고 내가 리버브를 마음대로 거는데 여기에서 제가 선택을 하면 누를 때마다 얘네 프리셋이 바뀌죠.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하드웨어로 컨트롤하면서 소프트웨어로 리버브를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느낌? 다른 느낌? 또 다른 느낌? 이런 식으로다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근데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랑 연동이 되는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죠. 뭐 소프튜브라는 회사의 콘솔 1부터 해서 이 TC 일렉트로닉스에서 나오는 이런 컨트롤러들까지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소프트웨어 이펙터가 너무 좋으니까 아까 그 하드웨어 이펙터들 막 700만 원 하는 거 소프트웨어는 공짜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드웨어 컨트롤 하듯이 내가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런 컨트롤러 그리고 콘솔처럼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런치 컨트롤, 그리고 요것들은 오래된 거긴 한데 뭐 이런 리본은 혹시 테레민이라는 악기 아시죠? 그 안테나 하나 달려 있고 무슨 쇠 같은 거 하나 달려 있어서 공중에서 이렇게 하면 삐 하는 거 아세요? 모르시나? 하여튼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는 슬라이딩 기반의 컨트롤러예요. 그런 것들 리본 컨트롤러도 있고, 색소폰을 미디로 입력하고 싶다 그럴 때는 입에 물고 얘한테 노트 찍으면서 입으로 불면 색소폰처럼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윈드 컨트롤이라고 해서 브레스 컨트롤 이런 장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많이들 안 쓰시니까 잘 몰라가지고 한번 첨가를 해봤어요. 미디 드럼, 아카이의 저런 패드성 미디 드럼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요즘은 컴퓨터가 없이 MPC1 하나만 있으면 저기서 모든 작업을 다 할 수 있죠. 비트를 다 찍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유행했었던 롤랜드의 TR-808 이런 것들을 복각해서 현대 사람들이 그 옛날 제품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옛날 제품을 거의 똑같이 다시 만들어 갖고 재판매를 하는 거죠. 재판매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서 복각해 가지고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고, 실제 드럼처럼 생긴 전자드럼인데 요즘은 혹시 전자드럼 쳐보신 분 계세요? 전자드럼 쳐보시면 전자드럼 세팅할 때 라인 연결해가지고 라인 지저분하게 생긴 요게 제일 마음에 안 들잖아요. 요거는 무선이라서 아예 선이 없습니다. 아예 선이 없이 세팅을 해놓고 레이턴시는 8ms 이하로 떨어진대요. 8ms 이하면 사람이 레이턴시를 느끼는 게 보통 10ms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8ms 정도면 보통은 못 느껴요. 아주 섬세하게 이거를 A/B 테스트를 하면은 조금 느껴지기는 하는데 하여튼 8ms 정도 떨어지니까 거의 못 느낄 정도의 레이턴시가 나오는데 무선이에요. 그래서 선 연결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 드럼까지 지금 나온 상태. 요 드럼은 저도 갖고 싶긴 한데 아직 못 샀어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기타, 미디 기타도 기타가 우리 그 기타리스트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미디 찍으려고 건반을 다시 배우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기타는 난 되게 편한데 어려서부터 기타 쳤고 기타 되게 편한데 미디로 음악을 만들려니 건반을 써야 된대. 그래서 잘 칠 수도 없는 건반만 이렇게 배우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시스템들이죠. 그래서 그 보스에서 나온 요게 현존하는 기타 사운드를 미디로 변환해 주는 툴 중에서는 제일 좋은 시스템. 그리고 가장 간편한 건 이거 기타 자체가 그냥 미디 기타예요. 그래서 요 기타에다가 USB 꽂고 컴퓨터에 연결하면 바로 이걸 피아노처럼 마스터 키보드처럼 쓰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저런 장비 사고 뭔가 이렇게 내 집에 뭔가 물건이 더 느는 게 싫다. 그럼 소프트웨어로 설치해 놓고 기타를 내가 그냥 내 기타로다가 연주를 하면 그 소리를 분석해 가지고 얘가 미디로다가 쏴줍니다. 근데 얘도 아주 나쁘지는 않아요. 그냥 단선율 같은 거 하실 때는 충분히 쓸만하거든요. 간단한 코드 이렇게 코드가 깔끔하게 나는 그런 소리들은 웬만하면 얘도 잘 잡아줘요. 그래서 내가 기타를 연주를 잘 하는데 마스터 키보드 이런 거 건반 배우긴 싫고 그럼 기타로다가 미디 작업까지 다 해버리고 싶다. 그럴 때 쓰실 수 있는 장비들입니다. 간단히 요거 갖고서 소리 어떻게 내는지만 잠깐 구경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기타로 모든 작업을 다 끝내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거죠. 그래서 나는 기타가 좋다 그러면 이런 것들 추가를 하시면 굳이 따로 더 건반을 안 배우셔도 되는. 자, 그리고 아까 그 앰플 기타 그거로 아까 기타 잠깐 보여드린 거 있어요. 통기타. 그거를 요거 제가 연주를 한 건데 건반을 하나씩만 이렇게 누르거든요. 건반 하나 누르고 코드 바꾸는 것도 건반 하나 누르고. 그래서 건반 누르고 노래 조금 부르다가 건반 이렇게 바꾸고 노래 조금 부르다가 건반 하나 바꾸고 이런 식으로. 요 밑에 건반 보이시니까 한번 보세요. 노래는 스템 분리를 실시간으로 하시면서 노래 제거하고 기타만 들으시면 돼요. 안식 비트. 건반 코드만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난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제 손 보시면 거의 안 움직여요.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오른손 이제 바꾸고 난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이렇게 건반 누르고 그냥 통기타를 연주를 잘 못한다. 그러면 요거 하나 해놓고 그냥 이렇게만 하면은 통기타 반주하면서 노래를 부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되게 편해졌죠? 되게 편하고 코드도 그냥 매핑만 해놓으면 내가 그냥 1, 2, 3, 4 나는 코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어렵다. 그러면 그냥 1, 2, 3, 4번에 매핑만 해놓고 1번 누르고 2번 누르고 3번 이렇게만 하시면 코드 진행도 그대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악기 실제 악기들 지금까지는 이제 가상 악기들 갖고 하는 거였고 실제 악기들 보시면 통기타 안에 요즘은 이펙터가 아예 들어가 버렸어요. 통기타 안에 이펙터가 다 들어있어서 튠도 바로바로 여기서 할 수 있고 통기타에 필요한 간단한 뭐 EQ나 컴프 이런 이펙터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일렉 기타 안에 그냥 바로 다 이펙터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 아까 뭐 제가 꾹꾹이 이렇게 해놓고서 페달 밟고 뭐 이런 것도 보여드렸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요 기타 위에 조절하는 게 있어요. 그 조절만 해놓으면 기타 사운드가 바로바로 바뀝니다. 그래서 기타 그냥 선 꽂고 앰프헤드만 연결해 놓으면 이펙터는 기타 자체에 디지털 이펙터로다가 소리를 만들어 가실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타 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편한 그런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제가 여기 가져온 악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런 악기들 요거 올바 2라는 버전이에요. 올바 2 아티폰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요거 하나로다가 비트 메이킹이 됩니다. 요거를 어떻게 비트 메이킹을 하냐면 자, 요거 쿵쿵 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악기를 바꾸면 만약에 리드 소리 다르면 이렇게 흔들면은 모듈레이션도 되고 이런 식으로도 되고 뭐 하여튼 이런 그리고 이걸 미디 컨트롤러로도 쓸 수가 있고 일단 드럼을 연주한다 그러면 여기서 드럼 해놓고 뭘 해가지고 레코딩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레코딩 지금 그러면 이게 룹이 된 거예요. 뭔가 제가 비트를 잘 못 맞췄어. 그러면 지워버리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룹이 하나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만약에 베이스 룹을 만들겠다 그러면 베이스로다가 악기를 바꿨어요. 베이스로 악기를 바꾸고, 그러면 이렇게 계속 추가해가지고 내가 비트를 만들어 가실 수가 있거든요. 일단 만약에 뭐 리드를 해가지고 뭐 멜로디 같은 것들을 하겠다 그러면 이 뚜루루릉 가는 거는 얘가 알아서 저게 퀀타이즈가 돼서 이런 식으로다가 만들어 갈 수 있는 악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소리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랑 연결만 하면 무슨 소리든 여기 굉장히 많은 소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골라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악기들. 그래서 요거 하나 이렇게 야구공만한 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요 빼도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해서 드럼 해놓으면, 그래서 여기서 뭐 이거 드럼 궁 이런 것들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내가 원할 때마다 비트를 만드실 수 있는 악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이랑 연결해 놓으면 내 목소리 만약에 녹음해서 만약에 제가 빵빵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누르면 그냥 빵빵 빵빵 이런 것들도 쓰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요거는 그냥 신디사이저예요. 신디사이저인데 아마 거의 제일 조그만 신디사이저, 요거보다 더 조그만 건 뭐 OP1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 디지털 신디사이저로 건반 제대로 된 건반을 가지고 있고 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까지 들어있는 신디사이저 중에는 거의 제일 조그만 신디사이저. 근데 얘는 애프터 터치라고 건반을 제가 한번 이렇게 건반을 누른 다음에 더 세게 누를게요. 더 세게 누르면 요런 것들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앰비언트 음악 같은 걸 하신다 그러면 되게 좋죠. 앰비언트 음악 같은 거 하신다 그러면 코드만 살짝 누르고 조금씩 소리가 왜 또 안 나와? 얘가 자꾸 뺐다 껐다 그러네. 여튼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면은, 그리고 코드를 많이 바꾼다. 빨리 한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애프터 터치도 되고, 신디사이저니까 파형도 다 바꿀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소리로 다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되게 조그마니까 어디든 들고 다니실 수 있고 이런 제품들. 그러니까 내가 신스가 필요한데 뭐 어디든 가지고 다니면서 난 포터블한 신스가 필요하다 그러실 때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런 신스 자체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아까 그 동그란 저 오르바 2 그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비트 메이킹 하실 때 되게 간단히 쓰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복각 그 이런 저 신스 그런 거 있었잖아요. 얘는 이제 애시드 하우스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애시드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애시드 베이스 애시드 베이스인데 애시드 베이스 사운드를 이걸로다가 조절해 갖고 만들 수도 있고 USB로 연결해 가지고 이 컴퓨터에다가 이 데이터를 그냥 바로 직접 전송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 롤랜드에서 나온 그 TV3는 아예 아날로그 사운드만 됐는데 얘는 이제 USB 연결까지 되고 그 TV3에 거의 비슷한 사운드를 가지고 TD3라고 해가지고 되게 저렴한 가격에 쓰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 제품들, 옛날 그 아날로그 신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내가 쓰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제품들이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갖고 실제 사운드도 거의 똑같다고 느껴지거든요. 이것도 간단히 소리를 들려드리면
요걸 여기에서 이제 미디 데이터가 컴퓨터로 전송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요 패턴을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뭐 패턴들을 바꿔서 쓰실 수 있고,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녹음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녹음이 됐어요. 녹음이 돼서 요거를 끄고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다가 뭔가 제가 미디를 하나씩 입력 안 하고 얘한테 프로그래밍만 해놓고 전송을 해준 거죠. 이 기계가 이런 식으로 전송해서 쓰실 수 있고, 요거 신디사이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아까 그 공만한 그런 신디사이저 비트메이킹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복각 프로그램, 그러니까 복각해서 옛날의 제품들을 현대적으로 옛날의 사운드를 그대로 쓸 수 있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현대적인 그 신디사이저를 좀 소형화 시켜가지고 그런 제품들도 나오고 있고, 아예 새로운 악기들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죠. 요게 지금 알티폰의 오르바라는 건데, 요거 말고도 뭐 신식 그 디지털 악기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재밌어요. 어떤 식으로다가 음악을 만들어 갈 때 뭐 좀 더 재밌는, 난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음악을 만들고 싶다 할 때 최신의 그런 악기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은 그런 것들도 나한테 맞는 악기가 있다 그러면 되게 재밌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그리고 자, 이제 음반들이 저 파란색이 스트리밍이에요. 파란색이 스트리밍이고, 스트리밍이 엄청나게 크게 발전하고 나머지 모두 다 떨어지는데, 제일 밑에 저 주황색이 바이너리거든요. 바이너리 뭔지 아시죠? LP판. LP판이 거꾸로 상승하고 있어요. 나머지 테이프랑 CD는 아예 거의 이제 아무도 안 사는 상황인데, LP판만 점점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요걸 보면은 뮤직 테크놀로지가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가장 편한 형태의 음악 감상 방법이 스트리밍이죠. 그래서 가장 편안한 스트리밍이 치솟아서 대부분은 저렇게 듣는데, 음악을 정말로 뭔가 아끼면서 듣고 싶다 하는, 음악에 좀 애정을 쏟는 사람들은 오히려 제일 불편한 LP에다가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집에 LP판을 좀 몇 개 갖고 있는데, LP판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 바늘로 살짝 해서 들을 때 같은 음악을 듣는데도 그 소리가 더 좋은지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소리가 더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 음악을 더 집중해서 듣게 되는 그 마음가짐이 달라진달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테크놀로지가 엄청나게 발전을 해도 우리는 오히려 옛날의 테크놀로지, 우리 진짜 사람이 뭔가를 하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더 원하는 부류들이 이렇게 성장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아주 최상의 테크놀로지만 고집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테크놀로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가시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물 음반 점유율이 17%, 그러니까 LP, 테이프 뭐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저기서는 LP가 17%까지 못 올라갔는데, 실물 음반에 LP, 테이프, CD 그리고 또 뭐 있죠? 저기에 USB 메모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USB 메모리 다운로드 방식의 그런 것들까지 합치면 17%까지 된대요. 근데 모든 것들을 다 합쳤을 때 LP가, 그러니까 스트리밍 빼고 실물에서 LP가 점유율이 80%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LP 아예 더 불편한 기술로 사람들이 더 아날로그적인 사람 같은 느낌의 어떤 그런 기술들을 오히려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K-팝 시장 점유율 요것도 한번 보시면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K-팝이 엄청나게 널리 퍼져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뭐 BTS가 빌보드에서 1등 했다. 근데 미국 시장 점유율 보니까 3%밖에 안 된대요. 저거 보고 전 좀 놀랐거든요.
빌보드 1등도 하고 막 난리인데 어떻게 3%밖에 안 되나. 근데 아시아 시장 점유율은 30%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K-팝 이런 것들 만들고 여러분들 이제 음악들을 가지고 뭔가 사람들한테 많이 들려주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3%밖에 안 되니까 미국 우리가 노려서 미국 시장도 우리가 한 30%까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되게 희망적인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만든 음악을 전 세계 시장으로다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만 가지고 되는 시대가 아니니까 전 세계로 뻗어나가시면 좋겠고 미국 시장이 저 정도면 아시아를 제외하고 뭐 그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 음악을 아직 거의 모른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3%면은 아직도 우리가 개척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들 나한테 맞는 테크놀로지를 추사 선택하셔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음악들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AI와 뮤직테크가 여는 산업의 미래 해서 AI가 핵심 동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그인들도 AI 무슨 AI 되게 많고 역동적 시장 환경, 글로벌 시대의 다변화, 실물 음반이 부활하는데 LP 음반이 점점 부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테크놀로지, 최신 테크놀로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지만 오히려 아예 옛날 방식에 더 어렵고 옛날에 앱 중에 사진 찍어 놓으면은 3일 있다가 볼 수 있는 그런 앱들 한참 유행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화하는 작업에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느끼게. 그래서 실제로 카메라를 찍으면 이걸 지금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3일 있다가 볼 수 있게 하는 앱이 유행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최신 테크놀로지가 담겨 있는데 옛날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처럼 취해서 가실 수가 있다.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그런 거에 뮤직테크 혁신 이런 것들을 적극 수용하셔서 제가 처음에 요 오르골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게 이런 것들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